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조희정입니다. 오늘은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AWS IAM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AWS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요청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즉 IA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IAM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도구이며 고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워크로드를 지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세션에서는 AWS 상에서의 인증과 인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WS 상의 보안을 위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IAM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IAM에 대한 모범 사례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AM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Y Security인데요. 자, 먼저 AWS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솔 기반의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직관적으로 짜여져 있는 화면에 원하는 작업을 클릭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 작업이나 대량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을 콘솔에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AWS 환경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조금 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에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SDK나 CLI를 활용을 하게 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EC2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지정해주고 정해진 펑션을 돌리죠. 이 방법은 반복 작업이나 수정은 조금 더 쉽겠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소스 관리 혹은 환경 관리를 위해 더 나아가면 프로비저닝 엔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인프라 애저 코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반복론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오픈소스 테라폼을 이용해서 원하는 환경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환경을 자동으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완전 개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언어를 가지고 형상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AWS에서는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 CDK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쿠버네티스 혹은 EKS와 같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Everything as Code를 구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이 모두 다르고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결국에는 다 API로 프로젝션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를 Everything AP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가 AWS에 보내는 모든 조회, 업데이트, 생성, 삭제 요청은 모두 API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WS 자원들끼리 주고받는 요청과 응답도 모두 API 형태를 띠게 되죠. 그렇다면 AWS에서 API는 어떻게 인증이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ynamoDB에 대한 리스트 테이블 API의 HTTP 헤더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AWS API에는 자격 증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AWS에서의 자격 증명은 액세스 키 아이디 그리고 비밀 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액세스 키 아이디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비밀키와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키를 가진 사람만 생성할 수 있는 HMAC 서명값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에 IAM 롤과 같이 임시 크리덴셜을 쓰는 경우에는 세션 토큰이 추가가 되죠. 결과적으로 요청이 DynamoDB에 도착하면 AWS는 요청 내용과 비교를 해서 이 서명값을 확인하고 해당 타임스탬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결정적으로 이 크리덴셜이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허용의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인트로에서 AWS에서 모든 활동들이 API로 발생을 한다는 점과 그 API에서 크리덴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컨트롤이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서 AWS 보안이 강조하는 또 다른 내용, 바로 Shared Responsibility 모델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AWS에서의 보안이 AWS와 고객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요 과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의 보안은 AWS가 책임을 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즉 클라우드 위의 보안은 고객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AWS가 제공하는 IAM 서비스의 사용과 그 외에도 DB 사용자 테이블 퍼미션과 같은 고객 측에서 관리하는 IAM 구성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고객 여러분들이 챙기시게 되는 보안의 영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AWS 서비스의 추상화 정도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IAM은 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그리고 기업의 인력 구조에 따라서 이 액세스 권한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IAM 구성은 고객이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AWS는 그러한 고객의 구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베스트 프랙티스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IAM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IAM은 AWS 전반에 걸쳐 권한을 통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증과 인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인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자와 같은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인가는 클라이언트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허가된 작업인지를 확인하는 권한 부여와 관련이 있는 과정입니다.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로, 이때 Identity는 AWS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AWS 어카운트 내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누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권한을 가지는지 정의하는 도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이덴티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선 AWS 계정을 생성한 고객은 기본적으로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그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루트 유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루트 유저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권한을 제어할 수 없는 슈퍼 유저이기 때문에 보안상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굉장히 취약한 계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보안 주체들이 있는데요. 사용자나 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AM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콘솔에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보안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 주체는 AWS API 요청을 할 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로 구성된 크리덴셜을 포함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 IAM 사용자는 장기 크리덴셜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 보안 주체입니다. 그리고 AWS 리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IAM 롤입니다. 앞에서 IAM 사용자는 장기 크리덴셜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명시적으로 크리덴셜을 로테이션하지 않는 이상 이 자격증명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명을 코드 안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서버에 하드코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롤은 자동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임시 자격증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 크리덴셜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크리덴셜은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시 크리덴셜은 여기에 더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토큰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발급이 됩니다. 이 역할을 사용하는 걸 어쌰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쌰을 하게 되면 이 임시 크리덴셜을 발급을 받아서 특정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롤을 사용하는 예시는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AWS 서비스가 사용자 대신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플리케이션 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에서처럼 EC2가 확장을 위해 오토스케일링에 접근을 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람다가 S3에 접근을 해서 특정 데이터를 갖고 온다든지 하는 그런 API적인 접근이 있을 때 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 타임아웃이 되는 임시 크리덴셜을 가지고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용 용도가 연계 사용자를 위한 건데요. AWS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따라서 IAM 유저가 아닌 보안 주체에게 임시적으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IAM 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SAML이나 오픈IDC 같은 연계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외부 사용자를 IAM 롤과 이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또 아예 외부는 아니지만 다른 AWS 어카운트에 접근을 할 때 말하자면 크로스 어카운트 상황에서도 롤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전한 접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가의 과정은 접근 제어 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은 말 그대로 AWS 내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JSON 형태로 쭉 기술해 놓은 퍼미션 문서인데요. AWS에 요청하는 모든 API 호출들은 매번 이 정책을 통해 인가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앞서 봤던 롤이나 사용자나 AWS 서비스 자체에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정책 안에서는 다양한 액션들을 어떤 건 허용하고 어떤 건 차단하고 이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가 있는데 가장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폴트가 deny 액션이고 또 명시적인 allow보다 명시적인 deny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정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은 인증과 인가의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됩니다. 보안 주체의 서명값을 보고 요청을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엔드 조건으로 퍼미션 폴리시를 보고 권한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IAM 정책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스테이트먼트 안에 여러 개의 정책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allow 혹은 deny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액션 안에 다양한 API들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안에는 해당 정책 영향권 안에 어떤 AWS 리소스가 들어갈지를 정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컨디션은 옵셔널한 구문이고 특정 조건에 대해서만 해당 정책이 유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EC2가 있고 DynamoD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EC2에는 IAM 롤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DynamoDB에 접근을 해서 read write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IAM 롤은 어떤 정책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액션과 리소스에 아스타리스크 표시를 하면 모든 액션과 모든 리소스에 대해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충분히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권한을 열어주었죠. 이 정책은 어드민 권한에 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액션에 대해서는 DynamoDB에 대한 액션들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 DynamoDB 액션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 더 구체적인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소스는 여전히 전체로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 역시 보시는 것처럼 DynamoDB 중에서도 특정 리소스만 허용하도록 기술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뿐만 아니라 인덱스나 스트림 단위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S3와 같은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버킷 밑에 폴더나 아니면 아예 오브젝트 단위로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특정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조건을 정의하면 기존 요청 검사에 더해 요청을 하는 소스 IP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NAT IP 같은 것들을 이런 IAM 정책 조건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서는 이미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앞서 들어드렸던 예시는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정책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IAM 사용자나 롤과 같은 IAM의 보안 주체들의 할당이 되어서 권한을 제어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IAM 보안 주체가 아니라 그 보안 주체가 접근할 AWS 자원에 할당이 되는 리소스 베이스드 정책이 있고 IAM 보안 주체의 권한의 최대치를 규정할 수 있는 퍼미션 바운더리나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사용하는 오가니제이션에서 그 가드레일 역할로 사용을 하는 SCP나 세션 정책, ACL 정책, 그리고 엔드포인트 정책과 같이 특정 유즈 케이스에 사용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하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덴티티 베이스드와 리소스 베이스드 정책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정책은 요청하는 주체에게 연결이 되고 리소스 베이스드 정책은 요청을 받는 리소스에 연결이 되는 정책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 보신 그림에서처럼 리소스 베이스 정책에는 프린시팔이라는 한 가지 구문이 필수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프린시팔 구문에는 해당 리소스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기술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프린시팔에 지금 get 오브젝트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요청이 성립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정책과 리소스 베이스드 정책의 커버리지는 동일 어카운트인지 아니면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정책은 접근을 하기 위한 정책이고 리소스 베이스드 정책은 접근을 받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요청을 허용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양쪽에서 다 기술한다면 그 정책의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겠죠. 이때 동일 어카운트 환경이라면 이 두 개의 정책은 합집합의 형태로 요청 권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에서는 공집합의 형태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한쪽에만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어카운트일 때는 요청이 허용이 될 것이고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일 때는 요청이 거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정책이 모두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나이 정책이 우선된다는 원칙에 따라 동일 어카운트 그리고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의 모두에서 요청이 차단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IAM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인증과 인가, IAM 사용자와 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AWS 상에서 IAM을 사용하실 고객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루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AWS 계정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디폴트 유저이며 권한을 조정할 수 없는 슈퍼 유저입니다. 따라서 루트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루트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단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계정을 생성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IAM 사용자를 만들 때. 그래서 루트가 가지고 있는 권한, 특히 이 액세스 키 페어는 아예 삭제를 하거나 비활성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루트 로그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증 체계인 MFA를 활성화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루트뿐만 아니라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주요 사용자들에게는 모두 해당하는 프랙티스인데요. 이때에는 제말토 토큰 같은 하드웨어 타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IAM 사용자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IAM 사용자를 다수의 사용자들이 함께 공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IAM 사용자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IAM 사용자에게 불필요하게 권한이 크게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보안 사고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확히 누가 한 일인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사용자와 IAM 사용자는 1:1 매핑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권한을 가진 여러 명의 IAM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IAM 그룹을 이용을 해서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 있고, 이때에는 퍼미션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그룹에 속한 IAM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맥스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용자의 자격증명은 장기로 유저가 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에는 IAM에서 사용하는 크레덴셜 리포트를 활용해서 IAM 사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체 주기가 지난 IAM 사용자의 자격증명들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권한만 허용해주는 최소 권한 부여의 원칙이 중요할 텐데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IAM의 액세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액세스 어드바이저는 정책에 포함된 각 서비스를 실제 보안 주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접근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해당 보안 주체가 거의 접근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안 주체에게 불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죠. S3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서비스에는 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아예 액션 단위로도 액세스 어드바이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세스 어드바이저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자동화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 역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IAM 롤이 보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IAM 롤은 AWS 사용자라면 끊임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IAM 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AM 롤을 부여하는 액션 자체에도 제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롤을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면 개발자에게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과 IAM 역할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AWS에서는 패스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부여자에게 EC2에게 줄 수 있는 롤을 한정시켜서 EC2가 특정 IAM 롤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IAM 롤은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화면의 아키텍처를 보면 A 어카운트의 EC2가 B 어카운트의 DynamoDB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리시와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 어카운트 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 어카운트의 EC2는 다른 어카운트의 IAM 역할을 어쌔할 수 있는 정책을 부여하고 B 어카운트에는 Dynamo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A 어카운트가 롤을 어쌔할 수 있게 신뢰 정책을 추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 크레덴셜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안전하게 크로스 어카운트 접근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은 여러 개를 AND 그리고 OR 조직에 따라 중첩할 수 있고 액션과 리소스에 추가적으로 조건부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IAM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더 자세한 모범 사례는 저희 IAM 다큐멘터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사례 가장 마지막에 활동 모니터링과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IAM 어드밴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IAM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AWS의 모든 권한 제어를 담당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다 걸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전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IAM은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IAM 활동 감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의 API 로깅 서비스입니다. 세션 서두에서 제가 에브리띵 API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활동이 API로 이루어지는 AWS 환경 안에서 클라우드 트레일은 거의 모든 감사 활동에서 핵심적인 베이스 데이터가 됩니다. API 활동 기록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기록이죠. 따라서 클라우드 트레일은 뭔가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의 경위나 원인을 파악하고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보안이지만 보안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성상의 트러블 슈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서비스죠. 그리고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퍼블릭 코드는 크로스 어카운트 액세스를 검사를 해서 외부 엔티티와 공유되는 리소스, 예를 들면 S3 버킷이나 IAM 역할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노말리티를 판별하기 위해 로직 기반 추론을 사용해서 판단을 하고 커스텀 규칙을 통해 스캔 결과에 관한 알림을 자동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듀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드 듀티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위협 탐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DNS 로그,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나 보안 위협을 탐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크게 EC2 유형, S3 유형, 그리고 IAM 유형으로 나뉘어서 IAM과 관련된 명백한 위협 활동이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사용자가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세큐리티허브는 앞서 말씀드린 IAM 애널라이저나 가드듀티 외에도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를 통합해서 AWS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및 규정 준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대시보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AM 관련 보안 이슈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AM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기존의 역할 기반이 아니라 각 리소스가 가진 속성을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역할 기반, 그러니까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RBAC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방식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의 접근 제어를 할 때 그 퍼미션 정책을 모두 따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할 정책이 아주 많거나 애자일하게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관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위해 AWS에서는 속성 기반, 즉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AWS에서는 ABAC은 IAM 보안 주체의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그를 이용해서 단일 폴리시로 각기 다른 리소스에 재사용 가능한 접근 제어를 구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의 인가 과정이 정적인 리소스 ARN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 주체가 가진 태그와 리소스의 태그가 일치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동적인 권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드민은 담당자들에게 각자의 프로젝트 태그와 일치하는 AWS 리소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 IAM 정책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 프로젝트마다 IAM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고 프로젝트의 리소스가 더해지더라도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M의 인증, 인가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 인증 범위를 내가 가진 클라우드 계정을 넘어서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로스 어카운트도 하나의 예가 될 텐데 그 사례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과의 연결도 IAM을 통해서 연동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온프레미스가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솔루션으로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거기에 IAM을 통해서 AWS 환경도 기존의 인증 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AWS는 SAML뿐만 아니라 오픈아이디 커넥터를 이용한 소셜 인증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런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고객분들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Everything API는 AWS를 사용하시는 동안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보안 개념이 되겠고, IAM이 인증과 인가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액세스 컨트롤 서비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인 그레인드한 액세스 제어를 위해서는 정책을 잘 활용하셔야 할 것이고, IAM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AWS가 제시하는 모범 사례에 맞춰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AM 하나의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 워크로드 전반에 대한 보안을 고려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AWS에는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A 조이지영이었습니다.